디자인을 강조한 수성못 상화동산 공중화장실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경상북도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이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왕진버스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을 찾아가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봉화군이 경상북도의 화훼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이 1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아지며 청년층의 유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이 3.1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 난폭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추적 수사를 통해 끝까지 검거,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 9억 원을 들인 공중화장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못에 새롭게 들어선 공중화장실에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보기 좋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비용이 과하고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독특한 디자인의 목재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국비 9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치고 최근 개장한 공중화장실입니다. 건축비 5억 8,800만 원과 설계비 약 2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스페인 출신 유명 건축가가 설계를 맡아 수성못 조경 공간과 조화를 위해 곡선 구조를 적용했고 외곽은 천연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화장실 내부도 곡선 유리창과 원형 세면대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거울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이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지. 그 밑에 이제 사각진 나무들이 애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은 뭐 다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또 재질이 나무다 보니까 비가 오고 눈보라 맞고 하면은 어떻게 변할지. 길 가다가 지나갔을 때 미술관 근처라서 되게 예뻤어요. 예쁘고 화장실이라는 게 너무 잘 드러나 보여서 좋았는데 다만 9억을 들인 건 너무 낭비이지 않나. 저 9억짜리가 맞나. 금액을 듣고 나니까 좀 그렇고 안에는 사실 뭔가 특이한 점은 발견 못했어요. 화장실 리모델링에 예산 9억 원을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가성비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눈높이입니다.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보았을 때 9억 원이라는 돈의 화장실이 맞냐. 또 대구시 그 건설 표준 단가로 보면은 요 평수에 최대한 7억 5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9억이 들어갔으니까. 수성구는 수상무대 등 수성못에 들어설 관광 자원과 연계해 공중 화장실을 리모델링했다는 입장입니다. 화장실을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 건축 비엔날레까지 해가면서 좋은 건축물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업 중에 일환이고 저희 나중에 또 이제 향후 수상 무대랑 수성 브릿지 지금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이제 상하동산 같은 경우는 다 걔들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인 거죠. 리모델링 비용 9억 원을 들인 공중 화장실이 관광 명소가 될지 아니면 예산 낭비 사례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도시에서는 10분, 20분이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농촌에서는 그렇지 않죠. 병원 가는 데에만 1시간 넘게 걸려 아파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촌 지역을 다니며 의료 활동을 펼치는 농촌 왕진버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북 곳곳을 누빕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2살 안점래 할머니. 앉았다 일어섰다 자세를 바꾸며 근골격계 질환을 확인합니다. 안동 도심과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어 병원에 한 번 가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했는데 농촌 왕진버스가 마을에 찾아온 덕분에 검진과 진료를 한 번에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우리는 그 오지 마을이라서 이렇게 한번 나오기가 힘드는데 차편도 안 좋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내 11개 시군 29곳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한의대병원 보건의료통합봉사회 등에서 나온 의료진은 안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하며 주사와 수액도 놔줍니다. 한 번 열릴 때마다 300명에서 500명의 주민들이 몰려 바쁘지만 의료진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어르신들을 보며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지만 그만큼 어르신분들이 너무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큰 보람감을 느낀다고. 농촌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 검사나 아니면은 주사 같은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많은 것들을 추가해서 농촌의 고령화가 빨라지는 요즘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더 많은 농촌 지역을 더 자주 누비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기를 희망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봉화군이 경상북도의 화훼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이 1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실적을 거뒀는데 비결은 뛰어난 품질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 끊임없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높아진 건데요.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유입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꽃들을 꼼꼼히 살피는 황민섭 씨. 농촌에서는 보기 힘든 20대 청년으로 30년간 화훼 산업에 몸담은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자리에서 이 일을 그저 계속해 나가야겠다는 맹목적인 생각이었는데 최근 마음가짐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관련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성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 이곳만의 가치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커서 보니까 봉화의 이제 재배 환경이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좋고 이제 봉화의 화훼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지원과 이제 뭐 다양한 보조 사업 또는 뭐 기술 지원 이런 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아서 아무래도 이걸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봉화 지역은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까지 더해져 식물 생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봉화에서 자란 꽃은 크고 색이 선명할 뿐만 아니라 수명도 길어 화환이나 꽃바구니용 등으로 쓰입니다.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양재동 화훼 공판장에 출하된 경북 지역의 꽃 중 44%가 봉화산으로 품목별 1위인 거베라를 비롯해 라넌큘러스와 아네모네 등 품종도 다양합니다. 지역 화훼 농가도 지난 1997년 5곳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62개 농가로 늘었는데 최근 청년 농가가 8곳 늘어나며 미래 전망까지 밝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의 단열, 보온 성능 등이 좋아져 과거에 비해 운영비가 줄었고 지역 화훼 산업을 일궈온 베테랑 농가의 노하우를 협의회에서 청년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다양한 품종들을 도입을 하면서 우리 청년 농가들을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을 기술센터와 협력을 해서 유치를 해서 봉화 화훼가 널리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에서도 시설하우스 화훼 재배 농가의 종묘대와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한 흙가리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등 지역 화훼 산업을 더욱 꽃피우기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북경찰청이 3.1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 난폭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이륜차 배달업소 업주와 배달원에게 폭주, 난폭운전 단속 강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폭주족 근절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 28일 야간부터는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경찰은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철저한 증거 수집과 추적 수사를 통해 끝까지 검거와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곳곳에서 피어오른 구름 연기로 산이 온통 뒤덮였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7시쯤 강원도 정선군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30헥타르가 타고 주민 한 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발생 18시간 만인 다음 날 낮에서야 꺼졌는데 화목 보일러에서 튄 불티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 연천군에선 농산 폐기물 소각 중 산불이 발생해 임야 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 22일 산불이 난 춘천시 신부급 현장입니다. 제 주변을 보시면 곳곳에 그을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주변에 떨어진 나뭇잎은 살짝만 만져도 부서질 만큼 바싹 말라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씨관리 소홀 등 부주의까지 겹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산불만 벌써 86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는 이유는 자연적인 발화보다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철이 이제 다른 계절보다 건조하고요. 그리고 산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산불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산불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경상 등 전국 곳곳에는 24일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대형 산불 발생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25일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순간풍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상황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과 가까운 곳에선 쓰레기 등을 태우지 말고 화목난로나 담뱃불 등 작은 불씨도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경상북도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첨단 기술과 한류 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전시 공간 마련과 공연장 개보수, 경관 조명 설치 등을 위한 특별 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37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도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주체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 9곳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속 운영하고 도비 자체 지원을 통해 28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역별 공공심야약국은 안동 2곳, 경주 2곳, 영주 1곳, 문경 3곳, 경산 5곳 등입니다. 영주시가 오는 2028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지역 내 최초의 정규 골프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영주시는 25일 주식회사 디아스원과 2, 3면 지동리 일대 약 100만 제곱미터 부지의 19홀 규모의 정규 골프장을 포함한 지역 특화 시설을 조성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주식회사 디아스원은 투자 계획에 따라 민간 자본 1,8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정규 골프장과 숙박시설, 골프 연습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고 영주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1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